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늘 주변 사강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뒤를 이은 해리스와 트럼프 두 사람의 대통령 선거가 한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도 몇 주 전에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에서 이시바 총리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시바 총리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시바 총리는 과연 한일 관계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 이게 우리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오늘은 이시바 총리가 앞으로 정국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정국 최근의 동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시바 시게루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일본은 원래 자민당이 1955년 이래로 쭉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가 되는 게 하나의 루틴한 의식 절차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월 1일 날 임시국회에서 102대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를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젊은 피로 신임 강요를 임명했고 바로 중의원 선거를 10월 27일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데 그 중의원 선거 결과가 지금 또 아주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왜 이 시기에 일본이 중의원 선거 시기도 아닌데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의원 선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민당이 그 이전에 중의원 선거 이전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기시다 정권이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으면서 인기가 계속 하락을 하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국민 주민등록 번호 제도, 물론 이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해서 현대판 자기 정보 보고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단 저항을 해서 그게 인기 없는 정책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민당 아베파 등등이 이 파벌 행사에 회계를 문란하게 한 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서 엄청나게 일본에서 자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파벌을 해체를 했죠. 아베파 등등 기시다파.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정치자금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겨우 이제 국민들의 신임을 우리가 득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하게 된 거고, 총재 선거 이후에 바로 또 중의원 해산을 하고 중의원 선거를 하게 된 거죠. 이시바 시게루의 경력은 이렇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1957년생인데 67세조만 개요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약관 29세의 중의원에 당선을 해서 거의 모든 강요를 다 해봤습니다. 방위상, 농림수산상, 특히 이제 방위청 장관도 하고 방위상도 하고 그래서 방위통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자민당 내에 있는 주요 역직, 정조회장, 그리고 간사장. 더 이상 이제 이시바 시게루는 할 게 없다는 거죠. 자, 이시바의 당선 요인을 간단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시바의 당선 요인이 뭐냐? 이시바 시게루는 개인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춰 있지만 인기가 없다. 이런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67세가 될 때까지 총리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이시바가 이번에 왜 당선이 됐느냐 이거죠. 이거는 바로 자민당이 지금까지 정치 풍토를 쇄신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시바는 소수파입니다. 14명 정도 이런 이시바 파벌이 있는데 소수파. 그러니까 지금 아베파 같은 경우는 거의 95, 6명이 되니까 대형 파벌이죠. 거기에 비하면 소수파니까 파벌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다. 이런 게 이제 당선 요인의 첫 번째 이유죠. 왜 그러냐면 중의원 선거를 치려면 자민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시바 당선 요인의 두 번째는 개인적인 능력입니다. 이시바는 29세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죠. 하지만 중의원에 당선됐는데 그때 최연소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리 12번을 당선했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자민당은 이렇게 제일 고참이 제일 뒷좌석에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선 횟수로 의해서 방위상, 농림수산상 등등등 전부 다 했고 총리직에 4차례나 일단 입후보를 했죠. 총재직, 자민당 총재직에. 그런데 다 낙선을 했습니다. 왜? 적은 파벌로 인기가 없어서 파벌이 적기 때문에 파벌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경력은 가장 화려합니다. 이번에 9명이 경합을 했는데 경력이 가장 화려하고 나이도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중후한 그런 느낌이 결국 이시바는 총리감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 요인은 지금 현재 기시다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가 되죠. 중도 성향의 기시다가 일본 우익의 후보보다는 그래도 이시바가 낫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기시다 전 총리가 아맘리에 지원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원래 재출마를 해야 되는데 기시다 총리가 인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출마를 포기하고 대신 이시바를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직 총리의 지원이 직간접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물론 타 후보들도 여러 가지 이제 파벌은 해체됐지만 파벌의 영향을 아맘리에 다 이용을 했지만 대놓고는 못했는데 기시다 총리, 현직 총리가 지지를 하는 만큼 그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시바 총리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국내에서 자민당의 체질을 개선할 거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그 여러 인물들 중에서 과거 같으면 아베파, 아소파에 몇 명씩 주고 또 뭐 모테기파에 몇 명 주고 기시다파에 몇 명 주고 이게 다 구도적으로 파벌 영수들끼리 내락이 돼 있는데 요즘은 일체 그런 게 없고 새로운 인물을 자기가 70%를 해가지고 등용을 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 고이즈미 환경상을 대책으로 임명을 하면 좀 새로운 이미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앞으로 국정 운영은 금권 정치, 파벌 정치, 밀실 정치가 거의 표면화 되지는 않을 거다. 물론 있죠. 바로 이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과거 같으면은 이 파벌이 공식적으로 모든 행사도 하고 회합을 하면서 자기 파벌 세력을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일체 그런 게 없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파벌 정치가 앞으로는 표면화되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파벌 정치의 기반 중에 하나가 우익이죠. 이 우익이 일본 정치 풍토에서 약간 수그러들 거다. 왜? 이번 아베파, 아소파가 이번 지금 자민당 중의원을 해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베파의 하티 회계장부 처리 미숙이었죠. 그래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활발한 연대 활동을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선거 있고 2차 선거 있죠. 1차 선거에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2차 선거로 돼 있었는데 1차 선거에서는 아베파에서 지원은 다카이치, 여기 사진에 보면 여자 있죠. 다카이치가 1차 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2차 투표에서 이시바가 결선에서 우승을 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아직도 일본 자민당 사회에서는 우익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주류 중에 하나다. 이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시바는 결국 지금 본인의 중도 성향을 어떻게 강경 보수 우익 정치인들과 조화를 잘 시켜 나가는가, 이게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일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시바는 중도 성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후원을 한 거고, 그래서 한미일 협조 체제를 지금 강력히 본인도 희망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한일 관계는 기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시다 총리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것도 있습니다. 일본 회의라고 일본에서 가장 우익 단체가 있죠, 일본 회의. 그 다음에 야스쿠니를 계속 참가하는 야스쿠니 의원연맹,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습니다. 이시바 지금 총리가. 그런데 그나마 이시바 총리는 2개밖에 소속된 적이 없는데 대부분의 우익 국회의원들은 5개, 6개, 7개까지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익의 성향이 약하다는 거죠. 또 이시바 총리는 방위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시아판 나토, 그리고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의 핵무기 반입도 어느 면에서 수긍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10월 27일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입헌민주당 야당이 준비할 시간을 안 두고 바로 자민당이 중의원을 해산을 해서 자민당에 유리하죠, 약간.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정치자금법 개정됐다 해도 아직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 회복이 지금 관건입니다. 지금 현재 의석은 자민당 단독 과반 의석을 달성을 했죠, 지금 현재 중의원에는. 그런데 거기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자민당, 공명당 지금 연립 정권이기 때문에 과반수 확보는 아마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자민당 단독 과반을 지금 계속 유지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죠.
이시바 정권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이시바 총리가 기시다 총리의 그런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노선을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겠다는 그런 걸 이미 표명한 거 있고, 또 과거 인식보다는 현재 동북아 안전 보장에 더욱더 지금 이시바 총리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일 관계가 당분간은 이시바 총리가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간에는 아마 한일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